4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각도 각을 그려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학 실력을 쑥쑥 키워가는 박지혜 선생님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각도란 무엇인지 약속하기를 하고 각도기 사용법을 배워봤어요. 1도는 무엇이었죠? 네, 직각을 똑같이 90개로 나눈 것 중 하나가 1도였어요. 각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각도기를 사용하는데 각도기의 중심에 각의 꼭지점을 겹치게 놓고 각도기의 밑금에는 각의 두 변 중 한 변을 겹쳐지게 놓은 후 다른 한 변이 지나가는 눈금을 읽으면 각의 크기를 알 수 있었어요. 이때 각도기의 두 숫자 중 알맞은 숫자를 골라서 읽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고 있죠?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각을 찾아보았나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재미난 각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에 숨어있는 각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민영이네 학교 미끄럼틀의 각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여러분 학교 미끄럼틀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 네, 보통 학교에 있는 미끄럼틀은 30도가 많답니다.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은 각도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지요. 각도가 클수록 더 무섭겠지요? 또 계단 옆에 설치된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는 5도 정도랍니다. 경사로의 각도가 너무 크면 휠체어를 이용할 때 위험하거나 불편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각도를 조절하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경우를 더 찾아볼까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우리 생활 속 각과 각의 크기, 각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각도 활용의 예 중 하나는 인사예요. 여러분, 인사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아나요? 여러분의 허리를 각도기 중심에 놓고 등과 머리 부분을 각을 이루는 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반듯하게 서 있을 때 등과 머리가 각도기의 밑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해보세요. 이때 머리와 등을 구부리는 정도에 따라 각의 크기가 바뀌겠지요? 이 각도에 따라 인사의 종류가 다르답니다. 5도 정도 가볍게 인사하는 것을 목례라고 해요. 자주 인사할 때 혹은 짐을 들었을 때 주로 하게 되지요. 15도 정도 숙이는 인사는 가벼운 인사, 약례라고 해요. 간단한 인사, 복도나 실내 등 좁은 공간에서 마주쳤을 때 주로 한답니다. 상체를 30도 정도 숙이는 것은 보통 인사, 보통례이고 일반적인 인사지요. 윗사람에 대한 예의 바른 인사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상체를 45도 정도 숙이면 정중한 인사, 정중례가 되는데 배웅할 때, 사과할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또한 폴더 인사라고 하는 90도 인사도 있지요. 예전에 사용하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반으로 접히는 폴더폰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 휴대폰은 펴고 접을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살짝만 힘을 줘도 빠르게 접을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마치 이 휴대폰이 접힐 때처럼 빠르게 많이 굽혀서 하는 인사를 폴더 인사라고 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악수, 포옹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맞는 인사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생각보다 생활 속에 각이 사용되는 예가 많지요? 여러분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각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는 도형은 하나의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두 반직선을 각의 변이라고 불렀어요. 각이 여러 개 있을 때 구분을 하려면 이름이 필요하겠지요? 각의 이름을 붙일 때는 한쪽 변의 끝, 꼭지점, 다른 변의 끝을 차례로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 각,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요. 이때 기역, 니은, 디귿 중 가운데 있는 점, 니은이 각의 꼭지점이랍니다. 반대로 같은 각을 각,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꼭지점 니은을 기준으로 변, 니은, 기역, 변, 니은, 디귿이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각 A, B, C가 있다면 이때 꼭지점은
점 B이고 같은 각을 각 CBA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요. 또한 이 각의 변의 이름은 변 BA, 변 BC가 된답니다. 그러면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각도가 90도인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자를 이용하여 각의 한 변인 변, 니은, 디귿을 그립니다. 2. 각도기의 중심과 각의 꼭지점인 점, 니은을 맞추고 각도기의 밑금과 각의 한 변인 변, 니은, 디귿을 맞춥니다. 3. 각도기의 밑금에서 시작하여 각도가 90도가 되는 눈금에 점 기역을 표시합니다. 4. 각도기를 떼고 자를 이용하여 변, 니은, 기역을 그어 각도가 90도인 각, 기역, 니은, 디귿을 완성합니다. 네,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각을 그릴 때도 각을 측정할 때처럼 각의 꼭지점과 변을 각각 각도기의 중심, 각도기의 밑금과 겹쳐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만약 한 변이 주어져 있다면 각을 그리는 방법에서 첫 번째 단계를 제외한 두 번째 단계부터 하면 될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진 선분 중 어느 끝을 각의 꼭지점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어진 변의 한쪽 끝에 각도기의 중심을 일치시키고 변과 각도기의 밑금을 일치시켜 각을 그릴 수 있답니다. 각을 그린 후에는 다시 각도기로 재어서 맞게 그렸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 주어진 선분이 어느 방향, 어느 각도로 되어 있든 각도기를 돌려서 밑금과 변을 겹치게 한다면 다양한 방향으로 각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친구들이 만든 여러 개의 각을 분류해 보도록 해요. 각의 변은 반직선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는 각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각도가 중요하답니다. 각도가 같은 각들은 변의 길이가 얼마이든 방향이 어느 쪽이든 같은 각이랍니다. 각의 크기로 무리 지어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한눈에 찾기 쉬운 직각을 기준으로 나눠볼까요? 직각은 90도이고 직각이 아닌 각은 90도보다 작은 각과 90도보다 큰 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각의 이름을 약속해 볼까요? 약속하기.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라고 합니다.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은 둔각이라고 합니다. 네, 각도기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각도기에서 예각인 부분을 표시해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0도를 기준으로 하면 0도부터 90도 미만이 될 거예요. 둔각은 어느 부분이 될까요? 네, 90도 이상 180도 미만이겠군요. 이때 직각은 둔각도 아니고 예각도 아니랍니다. 90도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90.5도는 둔각, 89.5도는 예각이 되겠지요? 90도를 기준으로 각을 분류하는 방법 잘 이해되었지요? 각도기에는 두 개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 각이 시작되는 곳을 잘 살펴보고 분류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각, 둔각, 예각을 나누는 것이 익숙해지면 각의 크기를 어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 직각처럼 기준이 되는 각의 크기를 기억해두면 어림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선생님은 삼각자의 각의 크기를 눈여겨봐 놓고 그 각과 비교하여 크기를 어림한답니다. 삼각자는 두 개의 모양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한 삼각자에는 30도, 60도의 각과 직각이 있고 또 다른 모양의 삼각자에는 45도인 각이 두 개, 직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삼각자를 눈여겨보면 30도, 45도, 60도 각을 알 수 있지요. 이 각의 크기에 익숙해지면 비교를 통해 어림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종이를 접어 각을 만들고 그 크기를 어림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먼저 어림한 크기를 말해보고 실제로 각을 측정하여 각의 크기를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각을 어림하는 실력이 늘고 양감이 자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자와 각도기를 사용하여 각을 그리는 방법, 직각, 예각, 둔각을 분류하는 기준, 그리고 각을 어림하고 크기 확인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활동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여러분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활동을 꼭 한번 해보세요. 각을 활용한 창의적인 놀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예를 들어 땅 따먹기 놀이를 할 때 각의 종류를 이용해 예각, 둔각 등으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창의 수학 놀이를 통해 수학 실력을 쑥쑥 키워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각을 그리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